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12월 2일 날 본회의 때 통과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도 제가 예결위 간사여서 사실 이제 예산안 통과시키는 날이라 잠도 못 자고 도저히 찬성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여야 합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통과가 돼서 사실 토론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두 분의 의원님이 부자감세 안 된다고 반대 토론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막 밤새서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찬성 토론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나 논쟁은 있는 거죠. 계속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활성화되면 부자들이 돈 번다고 계속 부자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네. 실제로 부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주식시장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신용이나 이런 여력이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고, 평범한 청년들이나 월급을 모아서 마련한 작은 자금으로 자산 증식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거가 뭐 몇 가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게 절대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또 국민연금에도 도움이 되니까 국민들 노후 생활에도 당연히 보탬이 되는 방향인 거고, 이거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실은 젊은 이제 세대들도 예전에는 내가 배당으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많이 안 했는데, 요새는 정말 그 배당주 모아가지고 이제 네. 노후를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역시 국모로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모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부자 감세에 대한 뭐 비판, 뭐 반박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았고, 당연히 이제 국회 내에서 계속 논쟁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국민들이 월급을 아껴서 또는 생활비 아껴서 모은 작은 돈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자산 증식을 도모하고 할 수 있는, 저는 그쵸. 유일하거나 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 활성화돼서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부자가 되고, 지금 아마 최초로 올해 코스피 상승되면서 1,400조를 넘었을 텐데요. 기금 자산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건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니, 부자한테 아무리- 사실은 그렇죠. 갖고 있는 파이만큼 부자한테 더 갈 수는 있겠으나, 그들이 가는 것까지 막아버리면 그 물줄기를 다 잠가버리게 되니 서민들한테도 뭐 배당이라든지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 물꼬를 좀 트신 거죠. 근데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소영 의원님의 원안은 절반의 관철? 70%라고 봐야 될까? 이게 왜냐면 이제 최고 세율이 사실은 이제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니까 이거부터 여쭤보면, 이소영 의원님은 최고 세율 25%를 네. 주장하셨고, 정부안은 당초 35%였고, 이번에 최고 세율이 50억 초과라는 이제 구간이 신설이 돼서 30%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 법안이 3억 원 이상 이제 최고 구간이 25%였기 때문에 네. 뭐 절반의 관철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네. 저는 80% 90% 관철됐다고 생각해요. 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 정부안은 과거의 버전이니까 보실 필요가 없고, 이게 수정안이 통과된 버전이고요. 네. 이재용 회장님 같은 대주주들도 엄청난 돈이 많은 대주주들도요, 실효 세율은 30%가 아니라 20%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이 될 때 누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제니까. 50억 이하에서는 25%, 20%, 14%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네네네. 금액 구간별로. 네네네. 그러니까 최고 구간에서 실효세율은 20%대인 거고, 그리고 아마 세금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3억 원에서 50억 이렇게 구간이 넓게 잡힌 세금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3억에서 5억 뭐 이렇게 잡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세율 구간을 그쵸, 설정할 그쵸. 때. 근데 워낙 이제 그 뭐 초부자 감세 논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절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25%를 주장했지만 50억 초과 30% 구간을 만들면서 3억에서 50억 구간이 생긴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넓은 과세 표준 구간이에요. 그렇죠. 사례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100억을 받는 주주도 50억 이하에서는 25%가 적용이 돼요. 그렇죠. 초과되는 50억만 30%가 적용이 되는데 요 30%도 원래 기존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의 최고 구간 국세 기준으로 45%이기 때문에 명목세율 기준으로 하면 15%포인트가 낮아진 거예요. 근데 실제 실효세율은 그거보다 더 낮고 사실상 거의 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거고 저는 이 정도면은 대주주에게도 배당을 늘릴 인센티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형 주주들, 그러니까 대주주는 아니지만 배당을 뭐 30억, 50억, 60억 이렇게 받는 분들, 자산가 분들, 그런 분들이 부동산이나 예금에 넣어둔 돈을 이쪽으로 끌고 들어오기에도 저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대로 관철되진 않았지만 거의 8, 90% 정도 관철된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배당을 가장 많이 받는 대주주들 입장에서도 본인들 세율이 확실히 더 세이브가 되니 네. 배당을 더 확대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 유인이 훨씬 더 커질 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배당소득 그 종합과세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물론 이제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20%. 이거는 이제 동일한 거잖아요. 기존 같은 경우. 이제 원래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더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데 어쨌든 거의 이제 유사하다 정도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분리과세라는 거. 이게 네. 또 중요하다. 다른 소득이랑 합산되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상장 기업의 모든 배당에 대해서 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이 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우수상, 노력상이 나오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한테 자주 댓글로 질문이 오는 게 뭐냐면 네네네. 아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왜 굳이 요건을 둬야 되냐. 그냥 모든 기업, 모든 배당 그냥 싹 다 분리과세해서 세율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정책을 네. 만들고 도입하려고 추진하려고 한 이유는 세율을 낮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당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아무 변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분리과세하고 세율만 인하해주면 두 가지 효과가 생겨요. 하나는 세입이 엄청나게 감소하고요. 깎아주기만 하니까. 네. 이 제도는 배당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배당이 확대되면서 모수가 커지니까 여기에서 깎아준 것보다 더 많이 세입이 늘어나거든요. 네. 세수 증가 효과와 배당 확대 효과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인 건데 이런 장치를 두지 않고 그냥 세율만 낮춰주면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 하나도 안 늘리고도 자기 세금이 엄청나게 낮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을 늘려서 국가경제, 다른 이제 서민들에게도 또 연금에게도 배당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네. 기존에 배당하는 것만큼만 배당해주고 세금만 적게 내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배당이 확대되는 어떤 긍정적 경제 효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세입은, 세수는 조 단위로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건을 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발의한 요건이 좀 단순했는데 정부안은 엄청나게 복잡했고 그래서 이제 절충적으로 약간 복잡하게 통과가 된 건데 네. 실제로는 복잡하지는 또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대전제는 뭐냐면 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그 줬던 주당 배당금보다 줄이는 건 일단 안 돼요. 그러면 혜택 대상에서 빠져요. 그냥 잘 아시는 예로 얘기해보자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주당 배당금이 1,444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2025년 배당이 1,444원이었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1,444원보다는 1원이라도 늘려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고요. 왜냐하면 제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주당 배당금이 적어지면은 안 된다는 그쵸. 이제 주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반영을 한 거고 그 대전제 속에서 우수상 아니면 노력상 요건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되는데 네. 우수상은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이니까 그냥 잘하던 기업들한테 혜택 준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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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 26%거든요. 그러니까 40%면 되게 잘하는 기업인 거죠.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40% 현재 올해 기준으로가 257개의 기업이 40% 이상이거든요. 배당 성향 40% 그러니까 벌어서 100만 원 남겼을 때 40만 원 이상을 배당하는 기업들. 맞아요. 많지 근데 않죠.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257개인데 지금 예를 들면 올해 한 37% 정도 배당 성향이었다. 그럼 이런 데는 3%포인트만 조금만 더. 올리면 우수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노력상이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전해 볼 만한 대상일 텐데 네.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은 25% 이상이어야 되고 작년보다 배당 금액을 10%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 25% 이상에다가
배당금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시켜야 네. 하는. 예를 들면 네. 삼성전자가 올해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29%였거든요. 그럼 25는 넘는 거죠. 네. 동일하게 유지한다면은. 그리고 1444원에서 10% 올리면 1588? 그 이상이면 요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차. 올해가 24%였거든요. 배당 성향이. 네. 12,000원이고 주당. 그러면은 배당 성향 기준으로는 1%포인트를 올리면 되는 거고 배당금은 12,000원에서 13,200원인가요? 1,200원 올려. 그러면 이게 한 번만 그 배당 성향 25% 이상 충족하고 전년 대비 10% 이상을 충족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매년 충족해야 27년, 돼요. 28년 계속? 네. 그럼 매년 매년 배당금을 10% 이상 늘려나가는 건 진짜 어려울 텐데 이거. 그걸 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좀 허들이 있네. 근데 사실 이렇게 10% 이상 배당금을 증가시키다 보면은 또 배당 성향 40%를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근데 배당 성향이 아니라 배당금을 기준으로 10%이기 때문에 음. 이거를 열심히 올려도 40%까지 가려고 하면 굉장히 갈 길이 멀고요. 멀죠. 이게 근데 쉽지는 않겠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올해 기준으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그 연말이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하나증권에서 배당분리과세에 뭐 적용 가능한 기업이 어디냐 뭐 이렇게 해서 분석한 리포트를 냈던데 현재 기준으로 충족하는 거 플러스 아주 근소하게 소폭 미달해서 작은 노력만으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아하. 데를 합쳐서 리포트가 제시하는 거는 307개 기업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307개 기업 이상으로 주주분들이 요구를 더 많이 해서 저는 이걸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대주주들한테 대폭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주주들이 사실은 뭐 세이브가 많이 되는 거니까. 명목 세율로만 해서 최고 세율이 15%포인트가 낮아지는 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세금 그리고 금액으로는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거죠. 엄청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혜택을 마련했으면은 사실 기업들의 화답도 필요한 거죠. 근데 요 증권사에서 낸 리포트에서는 지금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해당될 수 있는 곳만 추렸을 때 이제 한 300 언저리 되는 건데 이거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배당금 매년 10% 올리는 게 어려운 일일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네. 연간 물가 상승률이 가만히 둬도 요새 뭐 2% 3%씩은 오르죠. 네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사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연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7%에서 8%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사실은 배당 금액을 매년 5%만 올려도 이거 노력상을 주자는 주장도 중간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분모인 당기순이익은 7% 8%가 늘어나는데 분자인 배당금은 5%만 늘려도 엄청난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준다? 대주주한테 15%를 세금을 깎아준다?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 성향이 늘어나는 게 기본적인 이 정책의 문제의식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럼 배당 성향, 분모와 분자의 합계인 배당 성향이 늘어나려면 적어도 당기순이익 평균 증가율보다는 배당금 증가율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뭐 주요한 기업들 보면 이번에 이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일단 당장 내년에 이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은 의지만 있으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뭐 다음에도 저는 이 정도 늘리는 거는 최근 평균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평균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도전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평균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에서 좀 높여버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대주주들도 배당 확대가 본인들에게 당장 이익이다라는 걸 좀 알아야겠고 사실 이게 국가가 세금을 그렇게 감면해 준다라는 결정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 국민 엄청난 모두 논란이 이제 있었고. 세수인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또 배당 확대를 통해서 좀 선순환 경제로 가자라는 네. 취지를 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 이게 저희가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배당을 늘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한민국 평균 배당 성향 26%인데 신흥국 평균이 40%고 선진국 평균이 거의 50% 돼요. 그리고 막 제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만이 55%고요. 평균 배당 성향이. 중국이 31, 인도가 38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비 투자 때문에 배당할 돈이 없어요. 사실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야, 저 나라는 설비 투자 안 하냐? 이렇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제조업 비중으로 따지면은 뭐 대만이나 중국이 우리보다 못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배당 성향은 많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년, 뭐 5년 정도를 목표로 두고 배당을 좀 과감하게 늘리게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는 게 이 정책의 골자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미션은 저는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